호남권 인구 감소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 인구 8,500여 명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산단 대체녹지의 토양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정 기준치의 최대 4배를 웃도는 오염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남에서는 산불이, 화순에서는 주택 화재가 발생했고 영암에서는 교통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벌쏘임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국내에서 3명이 숨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광주와 전남, 전북 등 호남 지역 인구 유출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호남권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 올해 1, 2분기 동안 8,490명이 지역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분기 동안 광주 인구는 2,200여 명, 전북은 880여 명 줄었으며 전남은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269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호남 지역 전체 인구 유출 규모는 15,000여 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양에 분해되지 않아 농작물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는 물질에는 중금속과 비소, 안티몬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수 국가산단 대체녹지에서 이 같은 토양 오염 물질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붉은 빛을 띠는 물 위에 노란색 거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배수로 인근에도 붉은색 물길의 흔적이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준공된 여수 주삼동의 국가산단 대체녹지 조성지 1구간입니다. 대체녹지는 GS 칼텍스와 여천 NCC 등 산단 입주기업 6곳이 공장 용지를 추가로 조성하면서 대기 오염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인근 하천에서 젓갈색 물이 발견된다는 민원이 제기돼 여수시가 추적한 결과 대체녹지 조성지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천을 끼고 이제 사업장들이 양옆으로 있잖아요. 인근 사업장에서 이제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민원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순천대학교 친환경 농업센터에 해당 구역의 수질과 토양 오염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토양 오염 물질인 불소와 비소가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녹지와 같은 공원 부지에서 비소와 불소의 법적 기준치는 1리터에 각각 25mg과 400mg. 그런데 해당 구역 4m 이상 깊이의 토양에서 최대 4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겁니다. 전문가들은 심층에서 오염물질 수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녹지를 조성할 당시 이미 오염된 토양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 광산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농도가 높은 데는 비수가 10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올 때 그 흙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흙을 거기다가 이제 녹지 조성에 넣었을 수도 있겠네요. 여수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대체녹지를 조성한 6개 시행사에게 토양 정밀 조사를 실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토양 정화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유해 물질이 어떤 양, 얼마만큼, 어떤 규모로 분포되어 있는지 일단 조사를 해보고요. 이건 정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닌가요? 정화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6개 시행사가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인 가운데 여수시는 추가 토양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 3구간에 대한 검사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화재와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해남과 화순에서는 산불과 주택 화재가 발생했고 영암에서는 교통사고로 1명이 숨졌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20일 낮 12시 40분쯤 해남 화엄면에 있는 한 야산에서 불이 난 겁니다. 산불이 발생하자 진화장비와 대원, 헬기가 동원됐고 2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잔불을 정리한 뒤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 한 채가 새까맣게 걸렸습니다. 19일 새벽 1시쯤 화순에 있는 한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주택에서 난 불이 주변으로 옮겨붙으면서 컨테이너 한 동과 1톤 화물차가 불에 타 5천만 원 넘게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화재 당시 주택 안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19일 아침 7시쯤 영암 3호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오토바이에 함께 탄 50대 동승자도 큰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선마을에선 응급 환자가 발생해 해경이 긴급 출동에 나섰습니다. 20일 낮 1시 반쯤 신안 상태도에선 50대 다리골절 환자와 뇌졸중 의심 환자가 경비 함정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19일 목포에선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을 예고하는 글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라와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찰은 해당 글을 작성한 여중생을 붙잡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덩달아 벌까지 극성이라고 합니다. 벌쏘임 사고도 크게 늘었습니다. 최근 강원도 횡성에서 50대 여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지난달에만 3명이 벌에 쏘여 숨졌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쓰레기 더미 사이로 벌들이 날아다닙니다. 나무 판자를 걷어내자 폐비닐 속 벌집에서 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보호장구를 쓴 채 벌집을 제거하고 살충제를 뿌립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벌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활동이 왕성해진 데다 8월 산란기까지 겹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겁니다.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면서 소방대원들의 벌집 제거 출동 건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5월까지 200여 건 수준이던 강원 지역 벌집 제거 소방 출동 건수는 6월에는 600여 건으로 늘더니 지난달에는 4,800여 건으로 8배나 증가했습니다. 화천 붕어섬 진입교량 아래입니다. 제 뒤를 보시면 다리 아래로 농구공만한 벌집이 보이실 텐데요. 벌집을 발견하면 함부로 건드리지 말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전남 고흥에서는 지붕 보수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숨지는 등 올해에만 지난달까지 3명이 벌에 쏘여 숨졌습니다. 8월서부터 10월까지가 벌 활동이 왕성하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는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그다음에 추석 명절도 있어가지고 벌 쏘임 사고가 많이 증가하는. 소방당국은 벌집을 발견하면 직접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재빨리 자리를 피하고 벌에 쏘였을 경우엔 상처 부위를 깨끗한 물로 씻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지럼증이나 울렁거림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벌집을 건들거나 그랬을 때 벌에 쏘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일단은 머리 같은 부위를 이제 보호하면서 벌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가장 좋은 방법은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거나 병원을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매년 5,500건가량의 벌쏘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약 80%가량인 4,400건이 7월부터 9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벌쏘임 사고로 인해 매년 10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광양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광양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 1,400여 명에 그쳤지만 7월에는 4,100여 명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복합 면역을 획득한 시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항체 농도가 줄어 재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전국적으로 하위 계열 변이 바이러스들이 6개월 간격으로 출현해 감염이 확산되는 추세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국제 정기 노선을 취항합니다. 전남도는 무안군과 베트남 퍼시픽항공,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무안 베트남 나트랑 간 국제 정기 노선 취항 업무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무안 나트랑 노선은 코로나19 이후 전세기만 취항했지만 이날 협약을 통해 정기 노선으로 전환됐으며 오는 10월 말부터 일주일에 2차례 운항될 예정입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들이 최근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 천일염 가격 안정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신안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는 21일 신안군청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올해 천일염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폭이 크다며 지난해 수준이 유지됐을 때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이득인 만큼 안정적인 공급에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신안에서는 농가 750여 곳, 한 해 평균 23만 톤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암 3호읍 일대 실내 수영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영암군은 21일 3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에서 실내 수영장 개관식을 갖고 군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3호읍 종합문화체육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수영장과 체력 단련실, 각종 운동기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진군이 지역 농촌 체험 프로그램인 푸소 체험 운영 농가를 모집합니다. 희망할 경우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문화관광실로 제출하면 되고 선발될 경우 농어촌 민박 신고와 사업자 등록 후 관련 교육을 이수한 뒤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강진 푸소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7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체류형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추진하는 고향골래 사업 공모 결과 순천과 광양, 고흥군이 선정됐습니다. 행안부 고향올레 사업은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의 이동성 증가 등 급변하는 정책 환경을 반영해 정주 인구가 아닌 체류형 생활 인구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두 지역 살아보기 시책 분야에는 고흥군과 영암군이, 청년 복합공간 조성 분야에는 광양시가, 워케이션 분야에는 순천시가 각각 선정됐으며 20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될 전망입니다. 광양시가 황금산단에 전남 광양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유치했습니다. 광양시는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KT,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업과 7,5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는 황금산단 A블록 7천여 제곱미터 부지의 센터를 구축 운영하고 직원 200여 명을 신규 채용할 전망입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가 광양과 중남미 국가를 연결하는 신규 컨테이너 서비스 항로를 유치했습니다. 여수 광양항만공사는 올해 7개 신규 서비스를 유치한 결과 지난해 말 77.5항차였던 정기선 항차 횟수가 현재 82항차까지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달에는 국적선사 HMM의 유럽 지중해 서비스에 이어 머스크의 중남미 서비스까지 원양 서비스 2개를 신규 유치하면서 광양항 화주들의 원양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고흥 분청문화박물관이 이달 26일 8월 분청문화의 날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분청에서 즐기는 트로트의 향연을 주제로 트로트 공연을 비롯한 수제 제습기 만들기, 풍선 아트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분청문화의 날은 지난 5월부터 열리기 시작해 누적 관람객이 7,000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안군이 추석 연휴 기간에 발맞춰 섬 주민들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은 9월 한 달 동안 흑산권은 택배 한 건당 7,000원, 흑산을 제외한 지역은 5,000원씩 한 명당 최대 10만 원의 택배 추가 운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택배 추가 운임비 지원을 희망할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강진군이 대상포진 접종 이력이 없는 만 5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을 실시합니다.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한 뒤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일일 접종 인원은 400명으로 제한됩니다. 강진군은 1,000명분의 약품이 수급된 가운데 소진될 때까지 이번 무료 예방접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